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라남도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하루 평균 400명대를 3주 연속 이어가고 있어 4차 유행 방지와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집단 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방역 조치가 보완됩니다. 동거 가족이나 직계 가족, 상견례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 인원 8명 제한도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도 현행 4개에서 7개로 강화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물론 방역 수칙, 이용 인원 게시와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와 주기적 소독, 환기 등 현행 4개 수칙은 유지되고 음식 섭취 금지와 증상 확인, 출입 제한, 중점 관리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등 3개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출입자 명부 작성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앞으로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며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 명부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권역별 1시간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농도는 동부가 세제곱미터당 298 마이크로그램, 서부는 세제곱미터당 25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되도록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각종 비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전남 지역 시군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강진과 보성, 나주시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제안하고 당사자 해명을 거쳐 다음 달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 체육회장은 지난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나주시 체육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습니다. 보성군 체육회장은 보조금 유용 의혹 등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목포시와 전남 서남권 자치단체들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신안과 진도, 완도군과 함께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목포 유치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도록 건의했고 지난 2012년 한국섬진흥원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제안한 점을 감안하면 진흥원은 반드시 목포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시는 정원역에서 문학관역까지 스카이큐브 운행이 시작됐고 문학관역에서부터는 친환경 갈대열차 운행이 6년 만에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큐브는 국가정원이나 습지 입구 매표소에서 통합권을 구입하면 일반인 기준 14,000원, 순천 시민은 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링링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신안 어항시설의 복구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항 9곳 가운데 흑산 상태도항 등 8곳은 복구를 마무리하고 흑산 대목항은 오는 6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다목적 부잔교 9개와 30척이 넘는 어선이 파손됐고 방파제 사석 3만 제곱미터가 유실됐습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영향권에 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기상대 김기란 예보관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포기상대의 김기란 예보관입니다. 네, 전남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전남 지역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6일부터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현하였습니다. 이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29일부터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는 29일 아침부터 황사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황사 경보는 입방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관측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발표하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의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6일부터 몽골 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전남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전남 지역은 언제까지 황사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 황사는 29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0일부터는 황사의 농도가 점차 옅어지겠으나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서 이후에도 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황사 농도가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서 30일까지는 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예보관님, 이렇게 갑작스러운 황사로 도민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점들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황사는 6년 만에 강한 황사인데요. 호흡기 질환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개인 마스크를 잘 착용하실 텐데요. 황사가 영향을 줄 때에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외출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사가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유의하셔서 황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 당분간은 비말용 마스크보다는 황사용 기능성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기상대 김기란 예보관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포함돼 16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1인당 70만 원의 고용 안정자금을, 전세버스 업체는 한 곳당 2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또 시외, 시내 농어촌 버스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1인당 80매의 4개월분 마스크를 보급받고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버스 업체는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받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전세버스 99개 업체 2천여 명과 시외버스 5개사 750명, 시내 농어촌 버스 45개사 2,350여 명 등입니다. 광양시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합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로변 녹지를 만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광양 북초등학교 통학로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오는 2025년까지 4곳을 더 선정해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도 장보고 장학회가 올해 23개 사업에 21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장보고 장학회는 인재 육성 장학금 3억 9천만 원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4억 6천3백만 원, 보편적 교육 사업 6억 5천 5백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보고 장학회는 지난 2007년 설립돼 최근까지 167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영어 회화반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순천 시민 외국어센터 회화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과 성인이며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인반의 경우 기초 과정만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중급과 고급 과정은 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과 연계해 운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대학교의 연구과제가 올해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목포대는 앞으로 9억 원을 지원받아 물리학과 화학, 전자정보통신공학 등 학과 3곳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물리학은 그라파이트 2차원 준금속의 특성, 전자정보통신공학은 재생에너지 전력, 화학은 신규 질소와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합성법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예비군 육성 지원,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정보 공유 체계는 재난 상황에 드론을 활용해 확보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택시 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휴식처가 될 택시 쉼터는 목포 공영주차장 일대에 마련됐습니다. 택시 쉼터는 40제곱미터 규모로 냉난방 시설과 안마 의자, 혈압 측정기가 마련됐으며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마련돼 있어 택시 기사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가축치료보험 제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 비용을 약정에 따라 보험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소 8,600마리를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 신청은 강진 완도 축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7개 농가가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가입해 가입 농가의 73%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2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7%가 경기 악화를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이 56.8%를 차지했고 기업 부담 법안 입법이 19.3%,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15.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의 청년 고용률이 2년 연속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연령별 취업자와 고용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목포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취업자가 1,9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0명 늘었습니다. 고용률도 지난해 하반기 29.6%를 기록하며 26.9%였던 1년 전보다 2.7%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전남은 목포를 제외한 여수와 순천, 나주 등 시 지역의 청년 취업자 수가 평균 1,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감시용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순천시는 기존 고정형 CCTV 200여 대, 이동형 CCTV 38대와 더불어 올해 고화질 이동식 CCTV 7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용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벼 정부 보급종 등 고품질 벼 종자 160톤을 공급합니다. 벼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는 품질 보증 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질 향상과 수확량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벼 정부 보급종은 신청한 지역의 농협에서 우량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보급종 벼의 차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품종은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의 거리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학살당한 민간인 수는 450여 명. 이 끔찍한 비극을 멈추게 해달라고 국내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